네, 이번 시간은 테이블 매너와 파티 매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매너. 사실 이 국제화 시대에 이 테이블 매너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우리말로 치면 밥상머리 예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19세기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시대에는 형식과 도덕성이 굉장히 엄격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역시 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때도 아주 엄격한 규칙,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격식하에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 테이블 매너 필요성은 첫째 그 형식이나 도덕성의 어떤 틀, 그 어느 정도를 지키면서 각자 식사를 하면서 요리를 맛있고 즐겁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약속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그 말은 자기의 이 권리인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어,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지켜야 할 게 그 식사를 할 때 너무 그 음식을 씹는 먹는 소리, 또 과도하게 테이블에서 그 큰 소리로 웃는 소리. 서양 테이블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쓰죠. 그래서 이런 그 커트럴리 식기를 집기를 사용할 때 부딪히면서 이런 소리. 그 다음에 그 식사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옷차림. 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음미하는데 이때 과도한 그 화장의 향수 이런 것들이 식욕을 떨어뜨리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품위에 맞게 우리가 좀 갖춰져야 할 것 같아요. 이 테이블 매너는 또한 그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결국 그 안전하게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식사를 할 때 그 수저, 그러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죠. 근데 서양 테이블에서는 뭘 씁니까? 칼, 나이프와 포크를 씁니다. 이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집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식사를 하면서 뭐 어, 나이프를 입에다가 이렇게 문다든지 나이프로 찍어서 음식을 입에 넣는다든지 또 포크나 나이프를 들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테이블에서 흔들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정말 테이블 매너에서는 자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 매너는 그러면 언제 생겼느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영국 그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완성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테이블 매너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7세기 후반, 18세기 초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이전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그게 거의
완성이 되고 정착이 되죠. 그러면 이 테이블 매너는 그럼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랄까 태생이랄까 시작된 데는 그 이탈리아의 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요즘 그 뭐라 그럴까 금융의 메디치 역시 그 가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가문인데 그 메디치가의 캐서린 공주가 프랑스의 그 앙리 2세 왕에게 시집을 와요. 그때 이제 이태리 메디치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있던 이 테이블 매너가 프랑스로 오고 이 프랑스에서 뭐라 그럴까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영국 가서 완성이 된다. 뭐 이렇게 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왔다. 자, 그 우리가 이제 요즘 사용하는 이 포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창이 이렇게 4개짜리입니다. 4개짜리 사지창을 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지창을 썼어요. 이지창.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지창으로 바뀌고 지금은 이제 사지창이 되어 있는데 그럼 처음 이지창일 때는 거의 무기 같죠. 그래서 요즘은 왼손에 포크를 잡고 오른손에 나이프를 잡고 이렇게 썰죠. 써는데 자연스럽게 스테이크를 누르고 칼로 이렇게 썹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썰었냐면 반드시 포크를 위에 놓고 나이프를 밑에 놓고 이렇게 썰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그러니까 내가 위협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천이 되고 완성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영국에서 완성이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통용되고 있는 테이블 매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매너는 결국 이제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요즘 뭐 국내 레스토랑도 식당도 웬만한 데는 다 예약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이블 매너의 첫 출발은 내가 가고자 하는 레스토랑에 예약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예약할 때 이제 특별한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뭐 생일이라든지 뭐 약혼식 기념일 이런 것들을 미리 예약자에게 그 스텝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러면 뭔가 좀 레스토랑에서 배려하고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약이 굉장히 이제 자리 잡고 예약 문화가 이제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해놓고 그 예약을 지키지 않은 펑크 내는 것, 노쇼 이거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뭐 호주의 그 무슨 수족관 같은 데는 입장료를 더 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좀 고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 레스토랑에 이제 도착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데 앉고 싶은데 쓱 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구에 서서 지배인이나 아니면 리셉셔니스트가 한테 이제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원까지 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테이블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테이블에 나가서 갖는 거는 곤란하다. 자, 이럴 때 안내된 테이블이 내가 조금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어떡해? 그건 당연히 이 안내하는 스텝에게 나는 여기보다 저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쪽 자리로 옮기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서 뭐 옮기는 거, 이건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고 이제 자리가 정해지면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의자를 빼주는, 앉도록 하는, 안내하는 자리가 대부분 그날의 상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석에는 누가? 역시 호스트 주빈이 앉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좌석 그 순위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해야 되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먼저, 그 다음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앉고 이럴 때, 우리가 앉을 때, 뭐라 그럴까,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 여자들 핸드백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에 놓고, 또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의자에 걸어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테이블과 내 배 사이에 주먹이 하나에서 두 개는 조금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서도 너무 느슨하지 않게 당겨서 앉고 또 당연히 이 의자 뒤쪽도 뭐라 그럴까 이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띄워서 이렇게 더 제껴서 앉는 게 아니죠. 그렇게 앉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상석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자, 상석은 그럼 어떤 데가 상석이냐?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여성 뭐 처음 초대한 사람, 또 그 자리에서 또 사회적 지위가 좀 높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명 인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좀 호스트 그날의 호스트의 친구라든지 또 가족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게스트들한테 이제 배려를 좀 하는 게 맞고요.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 상석은 어디냐? 위치가 좋은데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뭐 뷰가 좋은 창가라든지 아니면 출구 쪽 드나드는 쪽보다는 반대쪽 또 뭔가 좀 메인으로 예쁘게 장식이 됐다든지 이런 데가 당연히 이 상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나이가 많은데 직위가 낮으면 직위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등한 조건일 때는 또 여성이 레이디 퍼스트, 기혼자가 또 먼저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의 사항들을 체크해서 자리를 배정을 하면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자리를 앉을 때 되도록이면 남녀를 이렇게 번갈아 가서 앉도록 하는 게 맞고요. 또 특별히 그날 중요한 여성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의 오른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상석의 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배려를 할 때 남좌여우라 그랬죠. 당연히 그날 호스트의 여성 배려를 위해서 게스트의 오른쪽에 앉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여성 손님은 남자 호스트의 주빈 중에서 왼쪽에 그렇게 앉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남자 손님은 그러니까 호스트 부인 오른쪽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석을 쭉 결정해 나간다든지 하면 특별히 이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을 사각 테이블이 있고 원형 테이블이 있는데 바로 이 사각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주인과 주빈이 이제 마주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호스트와 게스트가 마주 볼 때 그러니까 호스트 그 다음에 옆에 1번 그 다음에 게스트 오른쪽에 2번 그 다음에 호스트 왼쪽에 3번 게스트 왼쪽에 4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대각선으로 앉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가 중앙에 앉고 그 다음에 게스트가 그러니까 주인의 오른쪽에, 그리고 그 주빈 다음에 2번, 주인의 왼쪽이 1번, 주빈의 오른쪽이 2번.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앉으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또 이런 식사를 한다든지 자세는 자연스럽게 이제 테이블에 뭐 손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테이블 위나 아니면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건 손은 자연스러운데,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세우거나 턱을 개우거나 이런 건 식사 테이블에서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앉을 때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테이블과 몸이 이 주먹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간격을 조금 띄워놓고 적당히 앉는 것이. 그 다음에 음식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입에 넣지 않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 우리나라 그 전통 예절에서는 원래 식사할 때 대화를 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요즘은 시류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는데, 서양 테이블에서는 식사하면서 가볍게 얘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테이블에서의 식사 시간은 우리 이 한국 식사 테이블 시간보다 굉장히 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중에 이 뭐 각종 소금이나 후추나 이런 사이드에 그 조미료들을 내하고 좀 거리가 이렇게 멀 때는 어떻게? 내가 일어서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옆 사람한테 정중하게 부탁해서 갖다 놓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화를 할 때는 입에 음식물이 이제 조금 들었을 때는 대화를 하면서 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포크나 나이프는 내려놓고 하는 것이 맞다. 다음 테이블에서 식사할 때 대화를 할 때 그럼 어떤 대화가 자연스러우냐? 물론 그 어떤 주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주제 때문에 모였으면 뭐 그런 얘기가 주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식사 모임, 사교의 모임, 그냥 대화의 장이라면 과도하게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또 뭐 종교라든지 또 외설스러운 그런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럼 보통 스포츠, 문화, 예술, 뭐 취미 이런 화제들이 대화의 재료로 무난하다. 어, 레스토랑에서 이제 복장 매너, 소지품 처리 그런 것들은 글쎄 뭐 복장은 특별한 규칙이 없지만, 그러나 정찬 테이블에서는 드레스 코드가 있죠. 그래서 그건 맞춰서 당연히 복장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고요. 여자분들의 그 핸드백 소지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보관, 우리나라에는 그런 레스토랑이 잘 없는데 외국 레스토랑들은 보면 입구에서 다 보관하는 곳, 그러니까 핸드백 아니면 겨울에서 큰 외투들, 코드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러나 작은 가방 이런 것들은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의자 밑에 놓든지 등 뒤에 걸어 놓든지, 왜 중간에 화장실 가서 뭐 화장을 고친다든지 그 내용물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에 이제 냅킨 사용 방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식사를 하러 가면 이렇게 테이블 중앙에 이렇게 냅킨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크와 나이프 중앙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이 커트롤 이 접시 위에 이 접시가 이 중앙에 있고 이 접시 위에 이 냅킨이 올려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냅킨이 왼쪽에 이렇게 접어서 둘 때도 있고. 어쨌든 이 포크 나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나 쪽에 가까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 내 냅킨이다. 이 그 냅킨은 사용 방법이 앉자마자 냅킨을 탁 핀다든지 이건 뭐 좀 그렇죠. 그래서 착석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좌석이 다 앉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좌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리고 곧 식사를 시작할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무릎에 펼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냅킨의 용도는요, 식사를 하다가 혹시 그 음식을 흘리면 지저분해지니까 그거를 소스나 이런 것들을 떨어졌을 때 옷에 오염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다 가볍게 입술에 묻은 것들을 닦는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닦을 때는 반드시 이게 냅킨이면 이 냅킨이면 모서리에 이렇게 닦습니다. 닦고 또 그 핑거볼,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에 보면 이 그림에는 없는데 이 중앙쯤에 핑거볼을 두기도 해요. 이 핑거볼은 우리가 핑거푸드들, 그러니까 손으로 집어서 음식을 먹고 할 때 하기 전에 손을 잠시 이렇게 조물조물 하고 난 다음에 그 물기를 닦는 용도로 냅킨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 중앙에 있는 볼에 있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아니고 음용수가 아니고 손 씻는 물이다. 근데 손을 그야말로 세면대에서 씻듯이 막 이렇게 씻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씻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역시 이 냅킨을 사용하고요. 여자들이 이제 이 냅킨을 쓸 때 가끔 입술을 닦아가지고 루즈가 막 냅킨에 묻는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테이블에서 잘못하다 보면 뭐 물을 쏟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료, 와인 뭐 이런 것들을 엎질렀을 때 급하다고 자기의 냅킨으로 이렇게 탁 닦는 거,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조금 엎질러졌더라도 그 자기한테 떨어졌는 거는 냅킨으로 축축축 하더라도 테이블 위에 엎질러진 것들은 반드시 이 직원을 호출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럴 때는 내 냅킨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이제 이 냅킨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접어서 테이블 위에 그냥 처음 접어 놓은 것처럼 가지런히 그렇게 접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한 두세 번 접어서 테이블 위에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다가 잠깐 자리에 일었을 때는 그러면 냅킨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뭐 중앙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접시 밑에 끼워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의자 위에 앉는 좌석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하지 않고 사용 중이다. 그리고 다 사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석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서너 번 정도 적당히 그 접어서
중앙 자리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냅킨을 사용할 때 가끔 보면 영화에도 그런 게 있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냅킨을 목에 이렇게 끼우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냅킨은 반드시 반을 접어서 무릎 위에 놓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포크, 나이프. 자, 여기에 그림에도 보면 포크가 2개 있고 나이프가 2개 있죠. 그러면 사용을 가장자리에 있는 포크, 나이프, 그 다음에 포크, 나이프를 차례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차례는 어떻게 지키느냐? 그날 메뉴가 나오는 순서대로 포크와 나이프를 쓰고 그 접시에 포크와 나이프를 주면 역시 접시 사용된 식사가 끝난 그 접시하고 포크 나이프는 빼나가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접시가 왔을 때는 그 다음 2번째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포크 나이프를 사용할 때 고기를 자를 때 이제 그럼 어떻게 자르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들고 있는 2가지 펜이 오른쪽이 나이프죠? 그 다음에 왼쪽이 포크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포크와 나이프를 질 때 사람들이 끝을 이렇게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불안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손잡이 부분이면 손잡이 부분을 잡고 손을 이렇게 중지를 이렇게 핍니다. 펴가지고 포크, 그 다음에 나이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바짝 이렇게 잡고 써는데 나이프를 쓸 때는 손으로 까딱까딱 서는 것이 아니고 손목으로 스냅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당기면서 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사 중에 사용하다가는 반드시 이 나이프를 접시에 놓을 때 어떻게? 지금 여기 이 PPT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나이프의 날이 안쪽으로 향하게 접시 위에 이렇게 놓는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여기 이제 그 포크와 나이프를 놓아진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 지금 현재 메뉴를 먹고 있다. 잠시 이제 이렇게 쉴 때 아니면은 진행 중일 때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접시를 원할 때, 그러니까 내 이 코스는 다 먹었다 할 때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끝났을 때 이렇게 이제 피니시가 이렇게 놔도 돼요. 이렇게 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탁 놓이는 거는 이건 어떻게 어느 쪽으로 볼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림이 돌아가야 되는데 내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놓여지면 식사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 그림 돌아갔어요. 이거는 이 코스가 굉장히 좋았다. 다 끝났다. 역시 이제 이 피니쉬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꽂아 놓는 경우는 굉장히 불만이다. 뭔가 제대로 안 됐다. 이제 이런 표시인데 사실 아마 이런 표시는 거의 하지 않고 또 설령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고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사가 끝나면 이 두 모습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으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메뉴 이제 주문. 보통 우리 이제 그 메뉴는 어, 주문 방법이 제일 먼저 메인을 뭐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메인을 뭐 어떤 음, 재료의 뭐랄까 요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 메인 코스를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는 뭐 생선을 한다든지 고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재료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소스를 한다든지 또 고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 고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 굽는 정도 뭐 미디움이다, 웰던이다, 레어다 이런 그런 정도를 또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인 메뉴가 정해진 상태에서 전체 요리 그러니까 애프타이저든 서프든 디저트든 이렇게 이제 정하는데 디저트는 식사가 끝난 이후에 대부분 오다를 하죠. 아니면 뭐 한꺼번에 풀코스로 일괄해서 오다를 다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다를 할 때 요리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프랑스를 갔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어떤 요리가 좋은지 또 어떤 건지 메뉴를 잘 모를 때는 그 웨이터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옆 테이블에 있는 그 메뉴가 아주 좋아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흥미가 있다.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주문하는 건 실례니까 그냥 이 얘기로 어디 테이블에 그 메뉴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문제인데 제일 비싼 거, 제일 싼 거, 그것을 제외하고 중간 그레이드의 이 식사를 시키면 대부분 뭐 초대했던 손님에게 무리 없이 선택이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문할 때 자리에 착석하고도 그 종사원들이 오지 않으면 시선을 이렇게 보면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는 고객들에게 다 이렇게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옵니다. 그래도 안 올 때는 가볍게 웨이터 아니면 뭐 여성 그 종사원이 보일 때는 웨이트레스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게스트들하고 이 레스토랑에 갔을 때는 어떻게? 당연히 이 손님이 먼저 메뉴를 정하고 주문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럼 레스토랑에는 어떤 메뉴가 있느냐? 바로 더블 도트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메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알라카테 일품 요리, 단품 요리.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메뉴. 대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이 카테고리로 이제 메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정식 더블 도트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식전주, 그 다음에 전체, 습, 생선, 육류, 샐러드, 디저트, 음료. 이게 바로 풀코스 요리입니다. 풀코스 요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일품 요리는 그야말로 전체, 스프, 생선, 그 다음에 메인, 샐러드, 후식, 차. 이런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요리는 바로 그날 이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이 특별한 그 계절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 주방장이 새로 개발한 메뉴라든지 이런 메뉴들을 주로 스페셜 메뉴로 구성을 많이 하는데 이 스페셜 메뉴가 고객들을 배려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 그 가격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계절 메뉴들을 주로 많이 하니까 특별한 그런 계절적인 메뉴 아니면 그 지역 특산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스페셜 메뉴에 많이 적용되니까 스페셜 메뉴도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사 후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런데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끝나고 나면 계산을 이제 하죠. 외국에서는 주로 자리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계산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산서를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액수의 팁, 그래서 적게는 10% 많게는 20%그 사이에 팁을 주는 거고, 또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팁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30%까지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라파 유럽이나 미국에서 레스토랑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의 그 레스토랑, 뭐 호텔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그 레스토랑에서 계산은 카운터에서 나아갈 때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손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왔는데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우리가 서양에서처럼 앉아서 계산을 하지 않고 디저트를 먹을 때 아니면 그 이후에 음료를 마실 때 잠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먼저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나올 때 계산을 하면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같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손님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계산을 하고 마치고 자리를 파하고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같이 레스토랑을 나서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잠깐 보면 교재 128쪽입니다. 그 그림이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냅킨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표 그림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냅킨을 펴서 자기 무릎에 놓을 때 그러면 어떻게 놓느냐 여러분, 이게 한 장의 냅킨이라고 보면 이렇게 냅킨이 반을 접습니다. 완전히 피지 않고 반을 접어서 이 접힌 부분이, 그러니까 앞면 이 두 장 부분은 앞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 접힌 부분이 자기 배 쪽으로 안쪽으로 놓이도록 그렇게 무릎에 놔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식사 종료 후에는 냅킨을 테이블 위쪽에 접어서 올려놓고 나오면 되고요. 냅킨은 그 귀퉁이를,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먼저 사용하는 게 맞고, 식사 중에 잠시 자리를 뜰 때는 의자 그 뭐랄까 앉는 의자에 놓거나 아니면 접시에 이렇게 걸쳐 접시 밑으로 걸쳐 놓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코스 요리에 대한 세부적인 매너 보도록 하겠습니다.